자, 보시죠. 어, 자, 여기도 출제를 여러분들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도 여러분들이 일단 틀을 잡고 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는 하나씩 설명하면서 해보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사례 들어볼까요? 여기다가, 어디다 들지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회사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요. 아직 정액법으로 기계장치 정액법에 따라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을 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감가상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요때 감가상각비가 얼마라고 할까?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2억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2억. 자, 2억인데, 이제 2024년부터, 우리가 정률법으로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회계 변경이죠. 이게 회계 변경. 회계 변경을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있잖아요. 변경하고자 하는 회계연도 입장에서 과거에 지금 바꾸고자 하는 방법을 적용했더라면 지금 사례에서는 감가상각비가 얼만큼 계상이 됐을까를 여러분들 우리가 계산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률법을 과거에 20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사용을 했었더라면 감가상각비가 총 얼마였을까를 계산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경을 해가지고 if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감가상각을 했더니 감가상각비가 예를 들어서 2억 5천이라고 해볼게요. 시험에 계산하는 문제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내가 지금 바꾸고자 하는 정률법을 과거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되어 있는 것도 정률법으로 했었더라면 감가상각비가 2억 5천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5천만 원 있죠. 이 두 개의 차이를 우리가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다라고 불러요. 회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쓰던 방법과 지금 쓰고 바꾸고자 하는 방법을 과거에 여기에다가 적용했을 경우에 금액의 차이를 우리가 누적된 효과잖아요. 2021년도부터 23년도까지니까. 이런 말문제 나오거든요. 이제 회계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라는 말은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자, 하면. 자, 그럼 이제 이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세 가지 방법이에요. 세 가지 방법.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자, 소급법. 혹시 소급이 뭔지 아세요? 소급하다. 소급이 뭐냐면, 만약에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세무 이급 때 주무시는 분들 때린다, 이렇게.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무,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할게, 그냥. 지금부터 혹시라도 막 이런 법이 만들어질 때, 공부할 때 잠을 자면은 징역 1년. 그냥,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년. 만들어졌대요. 그럼 과거에, 주무셨던 분들도 징역을 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방법을 과거에도 적용하는 걸 법을 소급한다라고 해요. 그럼 일반적으로 법은 소급이 금지예요. 왜 소급하면 무서워요.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소급 금지인데 우리가 소급을 왜 하냐면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소급을 해요. 우리 아까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정책의 변경, 추정의 변경. 그렇죠? 정책의 변경.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 정책의
변경이 소급법을 쓴다라는 거 일단은 오케이? 응. 그 다음에 우리가 오류 중에서도요, 중요한 오류는 그냥 금액의 크기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오류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오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우리가 중요하냐면, 이름에 중요한 오류.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우리가 총액법을 쓴다라는 거예요. 총액법을, 이게 소급법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어요. 자, 그럼 일단 소급법은 뭐냐면, 그러면 지금 사례에서 정률법으로 바꾸고자 하죠. 그럼 소급이니까 과거에 정액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정률법으로 싹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죠? 새로운 방법으로 수정을 해요. 이렇게 수정합니다. 수정하는 건데 우리가 요 감가상각비가 옛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비용이라는 건 2월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게 감가상각비가 2억이죠. 근데 올해 이거를 과거의 방법을 지금 바꾸고자 하는 방법을 적용했을 때 2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20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누적액이죠. 맞죠? 이거를 우리가 소급법은 중요하니까 올바른 곳에 반영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만약에 비용을 적게 적은 거잖아요. 비용을 적게 적었으니까 올해 연도의 비용을 늘리면 그럼 조작이에요. 왜? 2021년도부터 2023년도 거를 올해 연도에 넘기는 건 그거 비용을 2월 시켜버린 거니까 그건 안 돼. 그렇죠? 안 되니까 2월이 되는 곳에 반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비용이 늘어야죠. 그럼 비용이 늘면 이익이 어떻게 돼요? 줄죠. 그럼 이익이 줄면 이익은 2월 안 되니까 이익잉여금 줄잖아요. 그럼 이익잉여금은 자본이니까 2월이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 이 소급법은 기존 방법과의 차이를 이익 잉여금에 반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계산 문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2월 되는 곳에 제대로 반영하자라는 거예요. 그죠? 요게 소급법. 그럼 소급법은 과거의 재무제표, 정액법으로 되어 있는 재무제표를 정률법으로 바꿉니다. 지금 사례에서. 그죠? 수정합니다. 그럼 장점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제가 항상 하는 건데,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면접관입니다. 면접관. 여러분들 면접관인데, 어떤 사람의 성적대로 그냥 면접을 본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성적대로. 근데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을 봤더니, D, 이렇게 D.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 성적을 봤더니 B.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내신 성적 봤더니 A. 그럼 이 성적 체계가 A, B, C, D, E, F로 일정하죠. 이렇게 성적 체계가 일정하면 성적이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방법이 통일되어 있으면 비교가 좋아요. 맞죠? 근데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고등학교 1학년 성적 보니까 D.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 성적 보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한강.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 보니까 설악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체계가 방법이 다 달라. 체계가 통일이 안 돼 있으면 비교가 안 돼. 이게 뭔 소리냐는 거예요. 백두산? 설악산? 이게 뭔 소리냐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소급법은 방법이 전부 다 수정하는 거니까 정률법으로 다 통일돼 있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통일되어 있으니까 비교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가능성이 소급법은 높다라고 불러요. 자, 반면에 단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좀 받아들여 주실게요. 혹시라도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뜯어 고쳤어요. 신뢰가 가야 안 가요? 자, 그래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바로 안 되니까. 자,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왜 이렇게 깔고 가야 돼? 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의
뭐를 보고 만났냐면 얼굴을 보고 만났어요. 얼굴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줘요, 여러분들. 너는 어떤데 생각하지 말고 얼굴 보고 만났대요. 얼굴만 보고 만났어. 근데 과거에 사진을 봤어. 수정을 한 겁니다. 그럼 신뢰가 무너지죠. 야, 이거 진짜로 여러분들 어디 쓰지 마. 선생님, 이상한 예시 든다고.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신뢰가 저에 대해 많이 완벽하죠? 자, 자, 단기 일괄 처리법은 뭐냐면, 이름 자체가 법 앞에 단기 일괄 처리잖아요. 그럼 뜻이 뭐냐면, 단기에 그냥 일괄적으로 우리가 손익에 반영하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2월 안 된다면서요. 2월 안 되는데 과거에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비용이 과소된 거를 올해 비용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조작한 거 맞죠? 조작은 맞지만 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20만 원이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게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단기 일괄 처리부 여기 새로운 방법과 기존 방법과의 차이를 그냥 단기 손익에 반영하고 끝내버려요. 끝내니까 이게 중대하지 않은 오류일 때는 그냥 금액이 그리 크진 않으니 조작은 조작이지만 살짝이니까 괜찮다라고 회계에서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요. 자, 그럼 얘는 과거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아요. 네, 기존에 정액법으로 되어 있는 거 놓고 정률법과의 차이 지금 있는 5천만 원 있잖아요. 이 5천만 원을 그냥 단기에 비용으로 떨고 끝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됐죠? 수정하지 않으니까 장점은 여러분들 그거잖아. 얼굴 봤더니 그대로야. 옛날 모습 그대로야. 됐죠? 안 했구나, 수정. 신뢰가 가는 거지. 그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정액법과 정률법이 같이 있으니까 성적 체계가 통일이 안 돼 있어요. 맞죠? 안 돼 있으니까 비교 가능성이 떨어져요. 맞죠? 요게 단점. 물론 이익 조작도 하긴 한 거예요. 원래 이익 조작을 살짝 하긴 했지만 하긴 한 거야. 맞죠? 그래서 요게 단점이고. 자, 그 다음에 전진법. 전진은 뭐냐면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전진. 그래서 전진법은 뭐냐면 과거는 묻지 마시고요. 앞으로 잘할게요. 이거 봐보면 진짜로. 과거는 묻지 마시고 과거에 제가 정액법으로 했던 거 있잖아. 이건 무시하시고 앞으로 정률법으로 잘해 나갈게요.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새로운 방법을 단기와 미래에 반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얘도 앞으로 정률법으로 잘할게요니까 수정하지 않아요. 되세요? 자, 그리고 장점은 신뢰가 돼요. 맞죠? 신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익 조작도 안 해요. 왜? 5천만 원을 그냥 쌩 까는 거잖아요. 차이 나는 5천만 원 쌩 까고 앞으로 정률법을 잘할게요. 맞죠? 자, 근데 단점. 얘도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으니까 일단 단점은 뭐냐면 정액법과 정률법이 같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죠? 또 단점 뭐냐면 이 소급법하고 단기일괄 처리법은 기존 방법과의 차이를 단기 손익에 반영하든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든 하잖아요. 맞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쌩까버리니까 그 변경의 효과를 파악할 수, 5천만 원의 효과를 파악할 수가 없어. 그죠? 어려움, 이 정도? 자, 그러면 우리가 전진법은 주로 어디서 쓰냐면, 추정의 변경에서 써요. 추정의 변경. 왜? 자, 들어보세요. 과거에 내가 이제 코로나 시절에는요, 대손 추정률을 몇 프로로 했냐면, 30%, 30%. 내가 채권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좀 약간 힘든데, 내가 채권 있는 곳이, 대손 30% 떼어먹힐 거다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엔데믹
알죠? 엔데믹이 돼서 추정을 4%로 바꿨어. 대손 추정률을. 4%로.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과거에 30%로 했던 건 잘못된 추정? 그 당시엔 잘된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추정치는 계속 조정하면 돼요. 그렇죠? 앞으로 새로운 추정치 잘 적용해 나갈게요. 라고 하니까 우리가 추정의 변경이 전집 쓰는 거예요. 앞으로 차라리 과거는 묻지만 과거는 그 당시엔 올바른 추정이었고요. 계속 추정치를 바꿔 나가겠습니다. 올바르게 이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그래서 우리가 추정의 변경에서 전진법 써요. 추정의 변경에 전진법 써요. 다 시험에 나오는 애예요, 여러분 이거. 그렇죠? 요거. 자, 그러면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이건 어렵진 않다. 704페이지, 704. 자, 704페이지. 3번입니다, 3번. 한번 해보세요. 704페이지 3번.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4번이죠. 세무신고하는데 왜 회계를 바꾸자고. 그죠? 이상한 거. 자, 그 다음에 어디 있냐면요. 이거 잘 나와요, 시험에. 아, 여러분, 715페이지. 715페이지. 아, 일단 요거 설명 깜빡했다. 요거.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들어보실게요. 요거 깜빡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면 좀, 전진법은 앞으로 잘할 기호니까 단기부터 잘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도 들어와야 돼요. 지금 어떻게 장난치냐면, 전진법은 새로운 방법을 미래에 적용하는 방법이 되면 틀린 거예요. 단기도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들어보실게요. 우리 회사가 내가 뭔가를 변경하는 거 단기 12월 21일 날 하기로 했대. 21일 날. 아까 했던 정률법을 바꾸고자 한 게 2024년 12월 달이래요. 장부를 마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장부를 마감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1월 1일자로 돌아가가지고 1월 1일자에 재무제표 수정할 수 있어요. 장부 아직 마감 안 됐으니까 아직 재무제표 작성하기 전이거든. 맞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전진법은 뭐라고 하냐면 추정의 변경을 바꿀 거면 여기 방에 회계연도 개실 요게 대부분 1월 1일이잖아요. 맞죠? 추정의 변경이 바뀌면 그냥 1월 1일자로 가면 된다라는 아직 장부 마감 안 했으니까. 마찬가지 얘도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들어보세요. 어떻게 돼 있냐면 새로운 방법으로 수정하되 기존 방법과의 차이를 뭐라고 돼 있냐면 기초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라고 돼 있어요. 왜 기초에 반영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12월 달에 내가 소급법, 아까 따지면 예를 들어서 후입선출법을 선입선출 바꾸고자 한대. 근데 아직 장부 마감 안 했잖아요. 마감 안 됐으니까 1월 1일자 재무제표 가가지고 이익잉여금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재무제표를, 그러니까 장부를 마감하기 전이 못 바꿔. 그렇죠? 하지만 1월 1일 즉 장부 마감하기 전까지는 1월 1일자 재무제표 수정 가능해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어디냐면 715페이지. 1번.
몇 번일까요? 2번이 2번. 2번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왜 그러냐면, 들어보세요. 우리가, 여기, 추정의 변경 효과는 어차피 추정치 바꾸는 거니까, 당해 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다음에 2번, 여기 보세요. 정책의 변경. 정책은 중요, 안 중요? 중요하니까 소급사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야. 선생님, 네가 추정의 변경은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비교가 안 된다면서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여기. 맥이 동일한 추정을 사용. 맥이 동일하게 추정을 한대. 그렇죠? 그럼 추정을 맥이 동일한 걸로 하면 이때는 비교 가능성이 증대가 되잖아요. 요 문구가 들어가요. 요 문구가 없으면 우리가 추정의 변경은 비교 가능성이 증대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틀렸는데 여기 있잖아요. 맥이 동일한 거라면. 그렇죠? 맥이 추정치를 동일하게 한대. 그럼 이때는 비교가 잘 되겠지. 계속 1%,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요 말이 들어갔어요. 요 말이. 그렇죠? 자, 하나 더 없나? 친가?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오거든요. 없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차피 기출문제 쪽에 있을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넘어가고요. 자, 이제는 요거 하나 하고 바로 실기 들어갈게요.